네,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고위급 간의 파병 반대 대응 논의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현재 파병과 관련해서 이 파병한 사실의 그 확산과 관련한 내부 대책을 북한이 고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고요. 북한에서 지금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파병 가족에게는 이 훈련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속속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과 함께 이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도 뭐 파병 규모 10,000명이다. 이렇게 좀 3,000명에서 늘려서 잡고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정황은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사실관계는 명확해지고 있는 거고 생각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걸 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10월 8일에 가서 지금 약 한 3주 만에 전선까지 가서 이제 투입이 임박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한 3주간의 모든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 전부터 이미 북한이 파병과 그리고 실전에 대비한 준비를 했다고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정할 때는 지금 북한군이 보통 산악지대에 적응이 되어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인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좀 활약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전에 이미 그 김정은이 푸틴과 이제 조약도 맺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러시아와 특수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시점부터 파병을 염두에 두고 북한 내부에서부터 준비를 했을 가능성 이제는 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가자마자 이제 실제 전장으로 그러니까 파병을 보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결정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예. 일단 파병이 된 이상은 지금 북한식의 이제 속도전으로 실전에 지금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 북한에서도 해외 파병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부 동요가 없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좀 파병 가족에게는 이 훈련 관련해서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지금 보고가 됐고 강제 차출로 인한 동요도 좀 보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네요. 예, 그렇죠. 아무리 북한이 독재 국가이고 뭐 군인들이 이제 통제에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전쟁터 끌려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 아무리 그냥 건설하고 좀 못 먹고 그냥 훈련 고되고 한 것들이야 뭐 참고 지낼 수 있지만 실제 전쟁에 간다는 거는 이제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동요가 없을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정황들을 감지한 건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국정원의 아마 정보 능력으로는 북한의 이제 그 동향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청 기술과 또 위성 기술 등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뭐 휴민트 인적 정보는 지금 끊겨 있는 상태긴 하지만 예. 다른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의 동향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세세히 지금 국정원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예. 이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북을 좀 압박하고 상황을 좀 알리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북이 또 혹시 또 더 자극을 받거나 혹은 우리의 정보 탐지 루트에 대해서 또 역추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예.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파병 소문이 퍼지고 있다. 10,000명 규모라면은 뭐 가족을 다 격리할 수도 없는 문제일 테고 일단은 좀 거짓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북한이 무마하려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겠죠. 뭐 그렇죠. 예. 지금 뭐 당장 몇 달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예. 실제로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자가 돼서 안 돌아온다거나 이랬을 땐 또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게 아무리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통지는 하거든요.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 죽었다를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 어떤 마음들이 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그 정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유출되고 확산되고 불안과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북한 파병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제대로 이거 적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에서 지금 북한군에게
군사 용어를 좀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북한군이 여러 가지를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후문도 들려온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 예. 가서 러시아 편제에 따라서 아마 그 전투와 작전 수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예. 단독으로 예. 북한군이 일정 지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편제에 따라서 러시아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군사 용어도 익히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과연 짧은 시간 안에 러시아군과 이게 동기화가 되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좀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전장엔 가까이 갔고 저기서 또 현장의 약간 후방에서 또 훈련을 한 다음에 또 투입이 될지 예. 또 바로 투입이 될지 이제 이거는 또 예, 봐야 되는 예. 것이죠. 근데 바로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러시아 이제 육군 보병 전술에서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인데 예. 그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되는기 위해서 북한군을 이렇게 파병을 했을까? 이제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러시아가 또 그만큼 그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예. 이런 상황도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어쨌든 러시아군 편제에 따라서 예. 러시아 전술을 익히고 러시아 이제 지휘에 따라서 이제 전투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제 이 정도까지가 현재 상황 평가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가 지금 속속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일단 지금 전선 이동 정황은 뚜렷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 파병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강제 차출 이런 부분도 소문이 나고 하면서 좀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뭐 언어나 이런 부분을 좀 훈련받고 있지만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후문도 들려온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국정원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병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고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파병을 인정하면서 10,000명까지 늘렸다는 거는 초반에 좀 확인된 부분이 좀 축소돼서 확인된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초반에 정보 사실들 좀 공유하겠지만 확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린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초반에 한 3,000명 얘기되던 거에서 뭐 실제로 뭐 한미가 이제 정보 평가를 했을 때 10,000명으로 이제 합치를 한 것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0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일 텐데 초기에는 조금 미국 측에도 신중한 검토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 끼어들게 되면 이게 국제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도 계속 뭔가 발을 담글 듯한 지금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국제전이 지금 되는 양상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달가울 리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약간 좀 이렇게 소강 국면으로 몰고 가야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목적이고 필요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한 10,000명 정도 파병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한다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도 명시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이제 예.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교전을 하게 된다. 예. 그 현대 그 국제인도법 전쟁법에서의 가장 핵심 원칙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는 군복 입은 사람들끼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비전투원 민간인들을 이제 특별히 보호하는 게 국제인도법 전쟁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목표인데 여기에 러시아 군복을 입고 지금 북한군이 참전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군복을 입고 북한이 참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전쟁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뭐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미국 대선이 당장 다음 주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푸틴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발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겠다. 예, 예.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예. 돈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예. 거죠. 그러면 이건 젤린스키는 이제 경악할 만한 일일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는 북한 군의 지원도 받아서 이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이제 쟁점 지역이 되고 있는데 예. 이쪽 지역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의 미군 무기 지원 등이 더 들어가지 않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 이제 쿠르스크 쟁점 지역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만약
하게 된다면은 예. 우크라이나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토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바로 경계를 맞서게 되는 예. 거죠.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아주 또 이제 거기도 이제 아주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유럽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일들이 만약에 트럼프식의 이제 강력 깜짝 처방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좀 예상은 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정세가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EU, 나토랑 이제 북한 파병 대책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전선 투입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지금 보면은 어쨌든 파병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파병한 다음엔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병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북한도 했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부대를 보내야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조금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만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와 준비가 좀 내부적으로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올해 또 수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또 파병하고 하는데 조금 늦춰진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실제로 김정은이 특수부대 시찰을 했는데 예. 원래는 아마 그때쯤 하고 시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보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10월 달에 한 번 더 시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파병이 좀 이루어진 건데 그거 봤을 때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지만 실제 러시아에 갔을 때는 준비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선에 출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필요를 맞춰주고 북러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고 그렇죠. 예상이잖아요. 예. 김정은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제 포탄과 군수 물자 지원 그리고 병력을 포함한 인력 지원 예.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필요한 건데 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사실은 푸틴한테 뭔가 요구할 거 받을 게 있을까? 이제 그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김정은은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푸틴에게 이게 경력 지원도 하고 최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면서 특히 혈맹 관계라고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북러 동맹까지 만들어 놔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미 연합 전력에 예.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좀 조바심을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좀 동요가 있고 지금 분석을 들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마음은 급한 그런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를 갔잖아요. 어떤 걸 논의할 거라고 보세요? 그 외무상이 갔기 때문에 이제 뭐 군사적인 기술적인 논의들은 하진 않을 거고요. 뭐 군사적인 기술적인 논의들은 이미 김영복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가 있습니다. 폭풍군단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아마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북러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의 참전에 대해서 반대 여론, 비난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련된 회의가 30일 열리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북러가 북한식 표현대로 하나의 참모부가 되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선희가 급하게 좀 러시아를 간 것 같고 이 초청 주체도 좀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북한 보도를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간 것 같다.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뭐 날짜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추측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이제 시기의 문제일 건데 예. 이번에 간 김에 이제 전략 대화라고 하는 거죠. 외무상이 갔으니까 그쪽 외무상 만나고 하면 이게 전략 대화가 되는 건데 이제 그 푸틴이 한 2번이나 최근에 또 왔으니까 또 러시아에 또 김정은이 또 방러를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 날짜를 조율하는 건 이제 이것들이 아마 최선이 이번 방러의 또 예.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국정원 브리핑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주의 지위가 격상된 것 같다. 이런 오늘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뭐 안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이 브리핑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애가 등장한 지 한 2년 됐죠. 이제 예. 2022년도부터 이때쯤 나왔으니까 딱 만 2년이 됐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김여정이 약간 좀 김주애가 나온 자리에서 그 주변부 자리로 좀 배치가 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권력 이동설이 좀 있다, 뭐 아니다, 후계자다 아니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근데 이제 김주애의 지난 2년간 행보들을 봤을 때는 위상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또 국정원의 보고대로 만약 김여정의 안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로얄 패밀리 백두혈통 가게 내에서는 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국정원 보고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직은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여러 뭐 정황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고 공식 무슨 뭐 지금 지위가 부여된 그렇죠. 건 아니니까요. 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좀 불안감이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오늘 또 국정원 발표가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최근에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그런 좀 불안감이 좀 증폭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부대 시찰을 할 때도 자기 군부대 시찰을 하는데도 옆에 이제 그 무장 경호 기관 소총 자동 소총 무장 경호원들이 옆에 배치돼 있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격 훈련하는 것들을 이제 실사하는 자격에서 그러니까 자기 군인들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예. 근데 뭐 독재자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또 뭐 그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고 경호를 높이고 하는 거는 이제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아마 그 사례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체제나 본인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뭐 미국 대선 앞두고 전후에 뭐 도발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